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택시를 못 잡아서 길거리에서 택시 잡는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하겠고 거의 어플로 통해서 택시를 잡았습니다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형 택시를 잡지 못해서 모범 택시를 잡아 탄다든가 고급 택시를 불러서 탄다든가 아니면은 대형 택시 탄력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형 택시 타고 집에 간다든가 했습니다. 이 대형 택시는 요금이 2배, 3배, 4배 이 탄력 요금제로 인해서 요금이 4배까지도 올라갔습니다만 그마저도 잡지 못해서 PC방에서 밤을 보낸다든가 여간방에서 잠을 잔다든가 이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도로에 묶여있고 집에 가지 못하는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펼친 그런 정책이 바로 개인택시 부재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법인택시의 반대도 있었지만 강력하게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개인택시 부재가 해제가 됐죠. 아직까지도 묶여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전국 거의 대부분이 택시 부재는 풀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택시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시민들은 집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보다는 편하게 집에 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는 시민들이 부담이 돼서 택시를 외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밤에 아주 빈 택시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택시 요금이 인상이 돼서 개인 택시 부재가 풀려서 그래서 이런 빈차 대란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개인 택시 부재를 다시 묶거나 그렇다면 또 택시 요금을 내리면 승객이 늘어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택시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이다 보니까 택시의 적은 택시다라는 말도 있고 또한 단합도 잘 되지 않습니다만 택시가 살 길이 있습니다. 택시 요금은 이제 택시에게 맡겨야 합니다. 택시 요금 자율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정으로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공공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면허라든지 각종 규제는 하지만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하게 풀어주든지 입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될 상황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빨리 모색을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공공재로 인정을 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택시에게 택시 요금을 자율화시켜서 택시에게 이 권리를 넘겨주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택시 요금이 비싸서 택시 요금이 정말로 비싸서 택시를 못 타는 사람들은 택시를 못 타야 됩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 택시가 버스처럼 그냥 공공요금, 공공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택시 요금이 비싸서 못 타겠다느니 택시 요금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택시 요금을 민간화 우리 택시에게 넘길 때가 됐습니다. 또한 어려운 법인 택시 이 산학금제냐 전액관리제 완전 월급제냐 이런 것을 통틀어서 지금 현재 부실 기업 같은 경우 택시 기사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나라에서 도움을 주면 안 되고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그 면허 같은 경우는 다 압수를 해서 면허 전환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법인 택시 기사들 경력되신 분들에게 주고 나중에 이것을 사고할 수 없게 본인이 타다가 본인의 질병이라든가 사정으로 해서 탈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지금 현재처럼 택시를 받아서 파는 그런 게 안 되는 양도양수가 되지 않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법인 택시 회사들을 살려준다고 괜히 리스제니 뭐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망해가는 회사 남아도는 그런 남바들 너희들이 기사들을 유치 못한 것은 너희들이 경영 부실로 인해서 생긴 일이니까
그 남바들은 나라에서 준 겁니다. 다시 회수를 하고 그 남바를 가지고 다시 우리 법인택시 기사들, 모범적인 그런 법인택시 기사님들에게 주고 다시 또 환수하고 이렇게 면허 전환제가 실시를 해야 합니다. 법인택시가 살아가야 할 길, 이건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IM택시죠. IM택시인데요. 여러 가지 법인택시 합쳐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액관리제이긴 하지만 산학금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주 40시간, 주 48시간 이런 시간 개념도 지켜져야 할 것이고요. 명지대 교통공학과 김현명 교수인데요. 국가가 방향성을 잡아라. 교통산업에서 택시라는 부분을 공공의 공공재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민간 영역으로 볼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내민 그 내용이죠.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법인 택시 회사들은요. 택시 회사가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을 받아서 실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 6개, 7개 회사들이 합쳐가지고 모빌리티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자기네 자사 택시에 탑재해가지고 모빌리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 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버스비보다도 싸다 보니까는 학생들마저도 버스 타는 것보다는 택시 타는 것이 더 이득이라 여럿이서 타고 여기저기 다 내려주고 아니면 택시를 타고 학교를 가는 등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요금이 비싸면 정말 그럴 수 없죠. 정말로 택시는 필요한 사람만 타게 될 수 있는 타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중구난방으로 택시 남바를 뿌려댄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와서 뭐 정부의 책임 너희들이 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필요한 거는 필요 없는 회사, 부실 기업들, 부실 회사들은 결국은 다 쳐내야 하고 그 다음에 택시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택시 요금을 우리 민간 택시에게 자유화를 시켜서 뭐 소형 택시도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고급 택시도 나올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완전 또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만 우리 택시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우리 택시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택시 요금 자율화입니다. 또한 법인 택시 이 부실 기업의 남발을 우리 법인 택시 기사에게 주는 이런 택시 면허 전환제도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택시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